최순실 씨 관련한 의혹 하루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그룹에 70억을 추가로 거두려다가 돌려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곡간을 채우려 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요구를 해서 70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때가 롯데그룹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신동주 씨, 형제의 난이라고 그러죠. 예. 신동주 씨가 신동빈 현 회장을 갖다가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횡령으로 고소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점이죠. 예. 그래서 그 전에 70억을 뭐 받으려다가 직접 받았죠. 예, 받았죠. 받았다가 예. 네. 이게 이제 검찰이 이 롯데의 비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 70억의 행방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드러날 것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 수사가 시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돌려줬죠. 아, 네. 그 돌려준 것은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그 예. 행방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알고 돌려줬다. 예. 예,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는 어떻게 거군요. 보면 검찰 수사의 어떤 행방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대기업들에서 돈을 출연하는 과정이 최태민 목사의 구국봉사단 모금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최태민 목사가 그 70년대에 어떤 지금 대통령, 예. 그 당시엔 영예라 그러죠. 예. 네. 영예를 이용해서 뭐 구국봉사단, 그다음 한마음 무슨 봉사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호가 호의를 하면서 이 대기업들로부터 예. 많은 돈을 모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재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의 진언까지 했죠. 이거 꼭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예. 그랬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그런 게 아니다 울면서 호소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어머니를 잃고 마음 아픈 영예에게 그래도 최태민 목사가 어떤 그 정신적 위로를 줬는데 예. 그만두자. 예. 이래서 지금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이제 저런 식으로 모금을 하면서 예. 그 축제를 했다 하는 게 이제 그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최순실 씨 재산이 뭐 수천억에 달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고 뭐 현실적으로 지금 강남에 최순실 벨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네. 부동산이 빌딩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독일에서 지금 뭐 집을 세 채니 네 채니 소유하고 그다음 비덱 타운하우스 호텔까지 지금 30억이 달하는 거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뭐 K스포츠나 여기에 통해서 들어온 대기업 자금이냐 예. 아니면 그 최순실 씨 개인 자금이냐 그건 알수록 지금 이제 조사해 봐야겠죠. 예. 그렇지만 만일 개인 자금이라면은 예. 이거는 뭐 최순실 씨가 그동안 뭐 직업이라는 게 뚜렷이 있었던 게 지금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럼 아버지한테 받은 걸 가능성인데 근데 예. 그 아버지가 받은 돈이 결국 뭐냐? 그러면 결국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런 권력형 비리 예. 저지른 결과물에 예. 상속받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딸이 그대로 예. 이제 따라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롯데에서 이제 70억을 받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것 의혹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정경련 좀 전에도 뭐 이승철 부회장 부회장, 나왔습니다만은 안종범 수석이나 관여해 가지고 뭐 K스포츠에 받은 건 또 그렇다 합시다. 그것도 뭐 말도 안 되지만 예. 근데 이 롯데에서 받은 건 이게 진짜 검은 거래. 예. 아 이거 돈 주면 우리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 예.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말을 현실적으로 안 했더라도 롯데로서는 그 당시에 압박을 받았겠죠. 그 회장이 구속될지 모르는 신동빈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그 정권의 실세라고 우리는 그때 뭐 그렇게 정확히 몰랐지만 뭐 재벌 회장쯤 되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 네. 최순실 씨 측에서 다가와서 그 70억 좀 협조해 달라. 이러면 뭐 저라도 얼른 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소환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재벌들과 최순실 씨를 연결했던 그런 키맨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조사해 볼게. 예. 그 이승철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 최순실 씨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지금 안종범 그 당시의 경제수석이죠. 예. 어떤 역할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수석한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안종범 씨는 정경련 바로 그 경제수석이 가장 직접 감독하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정경련 아닙니까? 예, 예.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승철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최순실 예. 씨 측이나 뭐 WK에서 찾아갈 거다 사람이. 예. 그럼 이야기 잘 들어봐라. 예. 또는 K스포츠 찾아갈 것이다. 뭐 그렇게 됐으면요. 최순실 씨가 직접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면은 뭐 결과는 같은 거죠. 예.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종범 수석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밝혔듯이 청와대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모금 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혀 아니 없었습니다. 그 이후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차은택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차은택 씨는 문화융성위원으로 처음 취임을 한 게 아마 2014년경으로 돼 있는데 그때 문화융성위원을 할 때 저도 수석으로 담당 수석은 아닌 수석으로 참여를 했고 그때 좀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은 각별합니까 서로 사이가? 각별한 사이는 아닙니다. 네. 자, 안종범 수석의 저 말을 뒤집는 그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K스포츠 재단의 관계자가 네.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와 뭐 수시로 연락을 받았고 또 그리고 WK의 초대 대표 이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는 물론이고 이제 안종범 수석이 네. 직접 개입했다 하는 그 정황을 얘기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 조모 씨가 그렇게 지금 예. 이야기를 네. 했죠. 했는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나 그다음 대통령의 그 사과 발표문 그리고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 인터뷰. 이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예. 거죠? 대통령만은 대통령은 아예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으니까 뭐 놔두고요. 다 모른다는 거죠. 다 모른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청와대 입장이 조율이 안 됐다. 이 사건에 대한 예.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잘못 꺼냈다가는 예. 언론이나 이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집중 추궁으로 받다 보면은 말꼬리를 계속 말을 잡고 늘어가면 결국은 대통령에까지 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예. 이걸 염려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가 될 때까지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캐물을 방도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수사에서- 관계자들의 이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조모 씨라든가 정 사무총장, 정현식 전 정현식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거는 예.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게 원칙이지만은 예. 이번 사태는 워낙 사건의 진행 경과라든가 그다음 주위에서 말하는 그 관계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덕볼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뭐 정현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 안 수석을 만났는데 롯데와 얘기가 잘 돼가고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자꾸 저러니까 답답할 뿐인데 우리 뭐 각각의 이원종 비서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건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전혀 모른다. 그렇죠. 예. 이렇게 했는데요.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렇다 치고 이 안수석은 사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정황을 보면은 개입됐는 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벌들 포토라인에 서서 이때까지 맞습니다 한 적 보셨습니까? 아까 예, 이승철 예. 부회장도 전혀 동문서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예.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인사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여야 3당 회동을 제안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죄송합니다. 내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여야 3당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K스포츠재단이 은행 거래 내역을 국정감사장에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그룹들의 그 내역들은 들어 있었는데
그 롯데 거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어떻게 청와대에서 어떤 진짜 이승철 부회장 지금 나온 대로 어떤 자발적으로 예. 뭐 이라고 이거는 이게 지금 재벌 그 그룹의 그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예. 그거는 뭐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말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재벌들 측과 그다음 이승철 부회장은 자발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예. 그렇다면 예. 수사가 좀 걸립니다, 시간이. 이거는 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협박을 받은지 자발적인지 그거야 뭐 그 사람들 말뿐인데 근데 롯데그룹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처음에 17억을 냈습니다, 롯데가. 그죠? 예, 예. 그 처음에 230억 출연금이 원래 있었죠. 이제 정경련에서 재계 단체로 5위기 한 게. 때문에 아마 예. 재계 순서에 따라서 삼성 얼마 쭉 했어요. 삼성은 SK 얼마? 그때 네. 79억인가요? 이렇게 냈는데 예. 그다음 이게 70억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재계 1위인 삼성의 79억보다 더 많은 더 많은 87억이 금액을 돼버렸어요. 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예. 이 70억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고 이거는 이승철 부회장이라든가 그다음 안종범 수석의 말같이 이게 뭐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없는 돈이 돼버렸어요. 70억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은폐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롯데그룹의 비자금과 맞물려서 이거는 지금 안 밝히는 게 좋을 네. 것이다. 근데 예. 이건 뭐 다 알고 있는데 안 밝힌다고 되겠습니까? 뭐 롯데는 70억을 거뒀지만은 SK에는 80억을 또 요구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때 이제 최정현 회장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최태원 최태원 회장 예예. 그러니까 예. 제가 최태원 회장이 아마 사면 복권 받은 게 올 3월이었던가요?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다음 네. 또 동생이 그 당시 지금 실형 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최태원 회장이 과연 사면 복권 될까 많이 그랬죠. 제가 궁금해했었는데 예. 결국 만일에 이게 80억이 사면 복권의 대가 이런다면 진짜 이건 나라가 이때까지 우리 사면 복권에 대해서 많이 이게 뭐 정권의 실세가 개입해서 사면 복권이 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 이게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전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진짜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붕괴되는 징조를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죠. 예. 비선 실세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또 차은택 씨가 광고 업체 강탈을 시도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지금 차은택 씨가 했던 데가 엠박스 그 에디트란 광고 회사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인데 원장. 네. 그분이 옛날에 하던 회사가 그 뭐 포스트 그러니까 무슨 포스트라고 있죠. 끝이 포스트로 끝나는 회사인데 예. 그 두 분이 아주 친해요. 예. 제일기획에도 같이 근무했고. 근데 이 송성각 이 콘텐츠진흥원장이 네. 광고사인 니은사에 전화를 걸어서 광고를 이 차은택 씨가 한 대로 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그 니은사의 대표가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겁니까? 더 위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송성각 그 원장이 더 묻지 마라. 예. 이건 다 정해진 거다는 취지의 지금 말을 하면서 이 회사를 뺏으려고 했더니 이게 진짜 저 50 시절에 네. 예. 그 신군부가 예. 많은 기업을 갖다가 뺏고 그 분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한 40년 지난 지금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과연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발전하는 건지 오히려 옛날 일로 돌아가는 건지 참 예. 한심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좀 높여가고 네. 있는데요.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씩 말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고영태 씨가 저는 지금 필리핀으로 갔다가 태국을 거쳐서 어젯밤인가요? 귀국했죠. 네. 그 귀국에 앞서서 왜 출국했는지도 잘 납득이 안 예. 가요. 그리고 지금 고영태 씨가요. 지금 중요한 게 최순실 씨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입니다. 예.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예. 그러면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를 감싸기 위해서 예. 감싸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국한 게 아니냐.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예. 원래 연설문 고치는 게 최순실 씨의 뭐 취미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 독일에서의 어떤 인터뷰, 예. 그다음 고영태 씨의 극거 입국. 예. 사실 안 들어와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전 참고인입니다. 네. 고영태 예. 씨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입장에서 굳이 안 들어와도 지금 고영태 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들어왔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어떤 최순실 씨에 대한 그 비호하는 발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두 분 관계가 지금 한때는 뭐 둘이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출국했다가 갑자기 극거 귀국한 걸 보면 그 독일에서의 그 인터뷰가 보도되자마자 예. 이거는 오히려 조금 다시 한번 둘 사이 관계가 진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를 엄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지 예. 그거는 진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수한 목적의 자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요. 예. 그 세계일보와의 최순실 씨와의 인터뷰, 독일 인터뷰도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 마치 그 거론된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이게 혹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수사 지침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뭐 최순실 씨가 뭐 지금 지침 준다고 하면 될 건 아닌데 네. 만일 그 지침이 청와대에 뭐 이렇게 민정수석이나 하고 관련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뭐 지침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에서 계속 지침 그러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이미 지침을 줬다면 준 거죠. 그 최순실 씨가 준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목조목 반박을 반박했다고 했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때는 반박이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부 다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요. 안다고 그래야지 세계일보 기자가 뭘 물어볼 것인데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전 모른다는데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최순실 씨의 저 인터뷰는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사실은. 오히려 자기 입장만 한 번 더 강조한 거지 내가 무슨 뭐 안다, 누구를 아는데 어떤 고리로 알고 어떤 영향을 행사하게 부탁했다 이런 건 전혀 알아내지도 못했고 알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인터뷰는 제로다.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 가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사과 해명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지금 그 검찰에서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제시한다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말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은 사과 해명에서 가장 저는 중점을 둔 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다. 예. 그게 더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인식이 아직도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참 비선 개입, 정권 농락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다는 게 예. 이게 이때까지 지금 오늘의 이 사태까지 이르렀지 않는가. 네.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사물을 최순실 씨를 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본인의 게 아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고 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당분간 수가 들어갈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신병 확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병 확보는 본래 사법 공제로 해야죠.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병헌 씨 지금 딸 그 섬나 유섬나 씨. 씨 지금 네. 2014년에 했는데 아직도 뭐 들어올 날을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우리가 사법 공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좀 힘들고요. 예. 지금 수사를 빨리 종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실체를 밝혀야 되고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진짜 최순실 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예.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온 국정이 지금 엉망이 되지 않느냐. 예. 할 일도 못하고 경제도 못 살리고 그래서 빨리 들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에서 시작이 된 국정농단 의혹 하루빨리 좀 그 의혹이 해소가 되고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